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지안을 딱 냈어요. 근데 그 중지안을 낼 때 이미 박병석이 준비한 중지안을 아마 민주당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과 상의가 된 상태에서 내가 중지안 던졌다. 아마 이게 합의가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오픈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초에 박병석이 외유를 안 나가는 걸로 결정할 때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박병석이 자기가 독박 쓰기 싫으면은 외유 나가고 사회권 이양하고 가면 되거든. 그러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예. 근데 굳이 몇 개월 전부터 만들어진 일정을 안 가는 이유를 보고 이 사람 민주당 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응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가지, 총 8가지 아닌데 첫 번째,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이죠.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쓰는 거고 직접 수사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여기서 이제 되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한시적이란 말이 함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직접 수사도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이긴 합니다. 직접 수사를 해도 기소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해라. 지금은 수사팀이 기소까지 다 맡고 있잖아요. 두 번째, 검찰정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중 공직적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삭제, 이건 삭제를 하니까 이제 총 6개 중에서 4개는 검사들이 안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다른 수사기관의 법적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근데 이것도 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기한이. 사실상 윤석열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 감소를 위해서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주요 지검의 특수부가 있는데 그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인다. 에라이 씨. 남은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게 좀 그러니까 3개로 줄인다까지는 어느 정도 이건 나중에 다시 금방 살아납니다. 이런 거는. 예. 다음에 3개의 특수부 검사도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다. 일정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 거야? 60명을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60명까지는 안 되겠다. 한 30명이 있다고 쳐. 30명을 29명으로 줄인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앞자리 수가 바뀌는 대폭 네. 감소네요. 예. 물론 여기에 민주당이 얼만큼 더 디테일한 이제 안을 만들어서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쉽게 표현하면 별건 수사 금지인데 요건 이따가 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폐해인데 요것도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다 그러는데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답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게 답이야. 여기 디테일한 혀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이게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경찰이 안 간다는 뜻에 좀 가깝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산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에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료 및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의 입법 조치, 여기 특위를 구성한다는 게 또 구체적인 기한이 없잖아요. 물론 이건 민주당이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인데. 중수청 출범 후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사실은 기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 적세로 적용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다음에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그렇다 치고 검찰개혁 법안은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날짜는 4월 28일로 보여요. 4월 28일 날 처리해서 5월 3일 날 대통령 결재 받는다 이런 거고. 다음에 관련된 검찰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한다. 요게 이제 또 함정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여기까지가 박병석의 국회의장 중재안이었고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는 합의를 봤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박병석 중재안을 서로 받음으로써 이제 국회가 합의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 이릅니다. 저는 박병석 의장의 뭐 중재안이든 뭐 양당의 합의안이든지 간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게 수사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에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미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실제로 경찰한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건 수사 인력이 없으니까, 검사는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이 없다 보니까 경찰한테 위임하고 지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아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 인력이거든요. 지금 검찰 내에 있는 6,200명 정도 되는 수사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 수사권 조정하더라도 그 인력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2분의 1로 줄었으니까는 그 사람은, 그러면 수사관들은 일을 2분의 1만 한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정보를 캐고 다닐 거라고. 원래 하던 일을 안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날짜나 이걸 못 박은 것은 4월 중에 이 법을 처리한다밖에 없어요.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문구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지만 그것도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합의안에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싸웁니다. 안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찰한테 6개 수사권 중에 4개를 뺏어온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기 계속 날짜 이야기가 없는데 수사권을 중수청이 출범할 때 폐지한다고 했는데 중수청 출범이 늦어질 경우에 그래도 수사권은 폐지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수사권 일몰 기간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로 한다 이것만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좀 보완 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이 있죠. 이런 내용이 이런 디테일을 떠나서 민주당이 손 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박병석과 애양자예요. 박병석이 굳이 밖에 나갈 거면 나가도 상관없거든. 눌러 앉아서 본인이 중재안을 만들어요. 박병석이. 예를 들어 일 한번 들어봅시다. 박병석 나갔어.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테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나가. 지가 예정된 일정이 있으면은 나가. 그러면 이게 180석이 안 되면, 안 모아지면 살라미로 가면 되고 180석이 되면 원샷으로 가면 돼요. 필리버스터 종결권이라는 게 180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근데 김상희 부의장이 이거를 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야. 박병석 나가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는데 굳이 주저앉아가지고 박병석이 돌아왔을 때 민주당한테는 불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박병석이 상정 안 해버리면 끝인데?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해버리면 끝이라고. 그리고요,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국회의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엽니다. 살라미 전법으로 2,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국회의장이 허락 안 하면 못 연다고. 차라리 나가나 계시면, 이 노인네 나가나 계시면 김상희 부의장이 알아서라도 할 텐데 이마저도 못하게 늙은 노인네 하나가 주저앉아서 이지랄을 한 거야. 우리 병석이 형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걸려있는 그 사람이 절대권을 갖고 있는데 주장한다고 되는 게 오히려 박병석이 나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도움 됐던 사건인 거죠. 민주당은 방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에는 사실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더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한 발짝, 반 발짝 정도는 더 나가는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조차 못하게 되면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험한 하루하루가 될 거거든요. 네. 모든 절차 단계에서 하나라도 삐그덕하면은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과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 형이 이따가 하겠지만 예. 민주당으로서 사실 불가항력인 측면이 있었다. 이 박병석 때문에 불안이 현실화됐고
전혀 성과가 없는 건 아닌 거 맞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검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핵심의 목표였기 때문에 두 개라도 남기는 건 찝찝한 거고요. 기한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막연하게 합의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이에요.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지안의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다. 그러니까 박병석이 결국은 협박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중지안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아예 상정도 안 할 거야라고. 언론개혁 법안 할 때도 이랬잖아요.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발이라도 지금 모자라지만 일단 이거라도 통과시키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갔었고. 그래서 국회의장을 선수로 정하는 거 이거는 이런 관행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에도 선수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껏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진짜 투표로 뽑아야 되고 그때 누가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와서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팅을 정확해야 돼. 여기 이게 안 된 이유 중에 90%는 박병석 거야. 거기다가 10%가 양양자예요. 왜냐면 양양자가 돌변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이 탈당이라도 해서 안건 조정위를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하나 갖고 언론이 온갖 맹폭을 다 쏟아부어. 여론은 더 안 좋아져. 그래도 박병석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다면 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병석의 책임이 90%인데 대체 뭘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민주당의 이 검찰개혁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욕하시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불가항력이라고. 국회의장이 찬성해주지 않는 한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법안 찬성이. 그러면 겨우겨우 180석 만들어가지고 안건 조정이 통과하는 언론들이 뭐 양양자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꼼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양양자 한 10%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병석이 결국은 이거 다 틀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중동의 그 분위기 그냥 눈치 안 보고 가려고 했어요. 박병석이 통과 못 시켜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박병석 의장한테 엄청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회의장 정도 되면 국회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검찰에게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결정했던 그 재헌 국회 당시 그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지금 현재 순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에게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주자. 근데 반대 의견도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사권을 한번 주면 뺏어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 가져간 걸 자기가 쥐고 있던 걸 내놓겠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 그 당시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에 그 경찰이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현실론에서 검찰에게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했는데 그걸 다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알만한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게 문제라고. 그게 다선이어가지고 국회의장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봤을 때 정세균 의장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마음에 드는 국회의장이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게 다수당의 몫으로 하잖아요. 국회의장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그 당의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박병석이 무슨 지금 이거 끝나면요 야인으로 돌아가고요. 국회 임기가 2년 남아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박병석은. 근데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수박들이 중립적인 채 뭔네 하면서 자기 출신이 뿌리가 민주당인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민주당의 문제가 가장 이 문제가 이런 거야.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왜 중립적인 척을 하냐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게 다음 그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 나올 텐데 답답한 게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거를 국회의장이 내가 더 이상 무슨 욕심이 있겠어 하고 법안 하나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고 끝나면 되잖아. 임기가 무슨 몇 년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비겁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면은 그게 다 중립입니까? 최종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견해가 다를 때 한쪽 견해가 더 국민한테 이롭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견해가 다르면은 물타기해서 양쪽 무게를 맞춰라. 이게 무슨 중립입니까? 그건 비겁한 거죠, 그거는. 자, 박병석의 8개 그 중재안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법을 통과를 시키겠죠. 5월 3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하는,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수사권을 다 뺏어오고 진짜 중요한 6개를 남겨놓았던 거에서 수사권이 또 4개를 뺏어오고 2개를 남겨놓은 상태로 지금 바뀌었다.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나 이렇게 일단 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보 전진일 수 있어요. 한보 전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언컨대 윤석열 임기 내에 역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뭐 국민의힘이 이제 당선자의 뜻을 받들어갖고 나중에 2년 후에 총선 때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다시 역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건 매우 아쉽지만 이거 절반의 성공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한계 위계, 민주당의 한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박병석을 배출한 민주당의 한계.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럴 거면 국회의장은 차라리 따로 국민투표를 뽑아서 하든지 어차피 다수당에 의해서 국회의장을 정하는데 그 다수당은 박병석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뽑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5선 6선씩. 그런데 본인이 정작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은 갑자기 중립을 지킨대. 아니 민주당 지지자에 의해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이제 와서 중립을 지켜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박병석은 이전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결정을 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GS 지지 맞네. 이것밖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5선도 막아야 되고 국회의장 이런 식으로 뽑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 다음에 김진표는 더 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걱정을 여기서 차단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민주당의 한계 중에 제가 지난주에 좀 이슈를 시키고 싶었던 양양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양양자 정말 100%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관련자들은 100%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 박병석 출장을 가고 나면 유튜브 안에서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출장을 가는 거 가지고 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거를 박병석한테 문자까지 보내가면서 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박병석이 출장 간다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출장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명분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방송에서 박병석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출장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또 나중에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약간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정확하게 잡아놓지 못한 상황에서 예측했던 게 다 빗나가 버린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항력인 건데 협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몇 개를 주고 몇 개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라서 어차피 검찰의 수사는 좀 줄였다. 분명히 줄인 건 맞는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줄여놓으면 언젠가 되치기 당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하다는 거고,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를 단독 처리할 거에 대해서 이제 응원하는 문화제를 토요일 날 홍대 상상마당에서 열려고 했었어요. 이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새날도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막 빠져요. 지금 분노스럽지. 이해하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내가 저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계속 이쪽에 관심 안 갖고 떠날 거면 떠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탈당할란다. 그게 안 돼요. 진짜로 예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안 예, 떠나진다고. 맞아요. 그게 슬픈 그러니까 현실이죠. 내가 바랬던 고지가 10인데 5밖에 안 돼서 막 짜증나고 힘들어. 그만큼 개혁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방송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개혁은 그만큼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지. 지금 민주당이 못했는데 열심히 검찰개혁 주장한 방송이 피해를 보는 거야. 구독자 막 빼. 근데 그게 뭐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구독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일단 보는데 문제는 그런 방식인 거야. 민주당에서 지금 김용민이나 최강욱이나 음. 하다못해 뭐 박홍근 원내대표나 그 최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진짜 지금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 특히 김용민, 민영배한테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싸워줬는데.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면은 저 오늘 탈당했어요. 구독 취소합니다. 구독 취소는 괜찮아요. 근데 탈당합니다. 지방선거 우리는 폭망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프락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민주당 내 분열을 원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열을 원하는 사람. 거기에 넘어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는 못 채웠지만 예를 들면 뭐 굳이 말하자면 절반이라도 채웠을 때 느끼는 나름의 그냥 효능감.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뺏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박병석이라니까요. 박병석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박병석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5월 말까지니까. 예. 그러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민주당에 박병석하고 선수가 같은 국회의원이 7명인가 있어요. 7명. 음. 5선들. 예. 지금 오늘 방송했던 뭐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5선입니다. 김진표 5선입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사람이 국회의장 하게끔 우리 스스로 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국회의장은 리스크였어. 우리한테는 대부분. 예. 중립적인 척하고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뭔가 꼭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172석이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국회의장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김진표 의원이 5선이라는 거에 놀랐습니다. 생긴 거는 한 100선 하게 생겼는데 5선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정식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처럼 5선 했는데도 개혁적인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국회의장으로 밀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김진표 의원이 한 9선, 10선 한 것처럼 굴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려야죠. 그 국회의장 할 수 있는 선수 되는 사람도 네. 충분히 많다는 거. 알겠습니다.